시는 사실 뭐 1연, 2연은 통사구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면은 굳이 너무 이걸 억지로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봤을 때 내가 되게 마이너한 걸 찾아냈다가 아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개연성을 찾는 겁니다. 일단 통사구조 반복은 좀 애매해.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다음은 대칭. 여러분 대칭은 무슨 얘기냐면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대칭의 정의는요. 내용 반복.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 1, 나의 마음 2 이런 것이 대칭입니다. 즉 이 대칭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위로 내용이 반복됨. 이겁니다. 자, 통사구조 반복하고 좀 달라요. 통사구조 반복은 단순히 아까 문법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고요. 대칭 연단위로 내용이 약간 반복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면 1연하고 2연, 8연하고 4연이 뭔가 약간 유사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1연하고 이거는 1, 2연, 3, 4연의 대칭 구조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는 대칭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냐. 1, 2연은 짧고요. 그리고 하자의 어떤 정석, 그립다 말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이걸 나타내고 있다면요. 3, 4연은 까마귀가 어쩌고 물이 어쩌고 이죠. 이거는 외부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다, 즉 연의 내용이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칭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는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미상관 당연히 안 됩니다. 수미상관은 1, 4가 관련이 있어야 돼서 없습니다. 병렬 3개 이상 나와야지만 병렬이 아시겠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 배치는요. 전체가 다 규칙적이어야 돼요. 전체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호흡도 전체적으로 완전 느리거나 전체적으로 말이 많아가지고 빠르거나 아니면 두드러지거나 하는 건데 크게 그런 특징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 뭡니까? 여기에 있는 특징은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칭구조 정도밖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다음에 운율 보겠습니다. 운율을 봤을 때의 이 음보율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할 때 머릿속에 보가 뭐냐? 산보 할 때 보가 걸음이거든요. 걸음입니다. 음의 걸음을 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요. 결국 음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 아니면 4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음보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 운율이 음보율이나 음수율 같은 거 잘 안 나타나냐? 음보율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요. 3 아니면 4예요. 음수율이 뭐냐고 했을 때는 현대시에는 7호조 아니면 3, 4조. 음의 개수가 반복, 음의 걸음이 반복. 마디가 반복된다. 음의 개수가 반복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모든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이기 때문에 음보나 음수율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옛날으로 갈수록 김소월이나 일제시대 초기 이런 시인들의 시는요. 이런 게 나타나지만 사실 90년대 넘어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지만 나오지 않지만 나온 거는 확실히 나왔다고 여러분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씩 끊어 읽는다. 4번씩 끊어 읽는다. 그 기준. 그리고 이거를 음수율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음수율은요. 음의 개수인데요. 7호는 그럼 뭐냐. 꼭 얘가 3하고 4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 5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5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운율에서는 뭐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대칭 구조는 이렇게 이것이 존재했고 운율은 구체적으로 뭐냐? 7조입니다. 이런 경우 7호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3, 4, 5, 4, 4, 5등 간에 중요한 건 5예요. 5가 있느냐 여부예요. 이래서 7호조라고 할 수 있고요. 7호조는 무조건 3음보입니다. 왜냐? 3, 4, 5 토막이 그렇게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B 뭐가 있느냐? 1번도 있고요. 2번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율의 요소는 음수율, 음보율 둘 다 존재한다. 그리고 반복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자 보세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너무 당연하죠. 이런 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상징어는 뭐냐? 흉내내는 말이죠. 음성상징어는요. 의성어, 의태어를 말합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 다음에 태도를 흉내내는 말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나오면은 걔는 운율의 요소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딱히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성음의 많은 사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럼 뭘까? 이거 우리가 그럼 하나씩 개수를 다 세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몇몇 작가들에 한해서 유성음의 사용은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몇몇 작가들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것을 쓰는 작가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런 연 때문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일부러 이렇게 구성했잖아요.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즉 노란 양말은
나는 일부러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화자입니다. 화자 당연히 그러면 여긴 그립다 말할 칸이 그려. 누가? 나라는 사람인데 당연히 화자가 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자가 화자가 내부 화자는 맞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부 화자예요. 화자가 나라고 하는 말은 없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면적. 그냥 나라는 말만 안 했을 뿐입니다. 즉 명시적 화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 나왔어. 나는 그립다 말을 할까 그리워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그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 말은 없지만 1인칭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둘 다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러면 C-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딱히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화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작가의 성별과 화자가 같다고 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자가 여성이어도 작가가 남성일 수 있고요. 가상의 화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청자 여부. 이거 중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독백이지만 여기에 청자가 있는 유형이라는 것은요. 경어체, 존댓말 쓰는 거야. 합수체, 해유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 청유형. 껍데기는 가라, 기침을 하자. 도노법,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근데 이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이 아름다운 꽃이요. 이런 건 도노법 아니에요. 그거는 영탄법이에요. 의문형의 일부라고 했어요. 즉,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 확실할 때 그래서 일부라고 했고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요소가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적입니다. 흐릅디다려. 존댓말 쓰고 있네요. 청자 요소가 있습니다. 청자 중에서 1 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자는 누구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뭐 헤어지는 길든 어떤 이별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마도 임일 것이다. 그러면 이 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청자가 되겠죠. 물론 그 사람하고 실제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눈앞에 어떤 사람 헤어지고 있는데 한 번만 저를 다시 봐주세요. 속으로 독백했어요. 이거는 이런 형식이에요. 바로 즉 경어체를 썼어. 그리고 청자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직접 말 거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소형 그립다 말하고 한이 그리워 다시도 한번 점점점 얘는 그 말줄임표를 써가지고 제대로 말을 끝내지 않고 있어요. 1, 2어는요. 그리고 3, 4어는요. 그냥 평소형이 쓰이고 있죠. 평소형을 쓰면서 지적입니다. 흐릅디다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거는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반평소형이면서요 감정을 드러내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형이 쓰였고요. 그리고 감정 표출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워 여기 그리워 다시도 한번 그리고 여기 점점점은 수사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어조가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할 만한 그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 대상 뭘까요? 제목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대상은 결국 뭡니까? 4번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가까운 사람 혹은 그 사람과의 이별 상황인 거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별 상황이라는 것이 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 그럼 이 상황, 이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떠냐? 여기서 이것을 찾아본다면 일단 자 어때요? 말을 할까 그리워 다시도 한번 약간 망설이고 있잖아요. 자 근데 딱히 뭐 그걸 찾을 만한 거는 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화자의 태도를 아쉬움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아쉬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뭐 그리움 같은 거겠죠. 자 다음에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이거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사실 전개 방식 없어요. 여러분 전개 방식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 시간의 흐름 같은 것도 있으려면은요 이게 해가 진다고 지적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야? H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어의 특성과 역할, 수사법, 표현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말할까? 한이 그리워.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표현의 특징 하나가 나와. 한이가 여기 붙어야지 적절하거든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행을 아래로 내린 것을 말하거든요. 이거 뭐냐?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행간걸침이에요. K58번입니다. 행간걸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강조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아니 그리워가 아니고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내림으로써 화자의 이런 말을 할까 말까 망설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뭔가를 표현을 이렇게 쓸 때는 수사법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쓸 때는 꼭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각 걸침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 망설이고 있다는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점점점이네요. 자 이렇게 점점점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수사법 중에서요. 이거잖아요. 말줄임표를 쓰는 거 있죠. 생략법입니다. 말줄임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산에도 까마귀, 드랙까마귀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까마귀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네요. 그럼 이 대상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돼요.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네, 의인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까마귀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 뭔가를 망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까마귀가 해가 진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는요, 화자에게 긍정적인 대상이다. 부정적인 대상이다.